토트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민혁을 영입했다 오피셜을 띄웠고요. 양민혁의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고 2025년 1월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김병지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K리그를 기준으로 이번 시즌까지 양민혁 선수가 강원에서 뛰고 토트넘을 기준으로는 8월 달부터 시즌을 시작한 다음에 1월 이적 시장에서 양민혁 선수가 합류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양민혁 선수가 아직 18살이다 보니까 토트넘의 18세 이하 팀에 가느냐 아니면 21세 이하 팀에 가느냐 아니면 1군 팀에 가느냐 어떤 것이냐가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오피셜을 띄울 때 남자 퍼스트 팀에 태그를 걸어서 올렸어요. 그렇다는 뜻은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를 1군으로 생각을 하고 데려온다는 뜻이죠. 물론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다음에 적응을 위해서 21세 이하 팀이나 18세 이하 팀 경기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양민혁 선수를 1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이거는 김병지 대표가 양민혁 선수와의 이 준프로 계약에서 프로 계약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병지 대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준프로 선수로 계약을 했었고 연봉이 1,100만 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활약에 대비해서 돈이 너무나 적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의 마음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해주기 위해서 연봉을 인상해서 프로 계약을 맺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프로 계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도 프로 계약으로 1군 계약으로 이적할 수 있었던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적을 하는 과정에서 김병지 대표의 이런 역량도 정말 칭찬해 줄만 하거든요. 일단 먼저 김병지 대표가 어제 라이브에서 이야기한 건 5월 20일쯤에 토트넘으로부터 공식 레터가 왔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고 단순한 관심 표명이었다.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또 다른 빅클럽들도 양민혁 영입을 시도를 했었다. 무조건 빅6 팀에 들어가는 팀이고 스페인에서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가는 빅클럽도 있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어떤 팀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했고 양민혁 선수가 좋아하는 구단,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 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팀이 먼저였다. 그리고 김병지 대표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때 여러 빅클럽들이 양민혁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양민혁 선수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토트넘과의 계약을 미루고 다른 팀들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는 토트넘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생각이 확실했고 선수의 바람대로 토트넘과 계약을 완료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 18세 이하 선수 중에 최고 이적료인 것으로 안다. 국내에서도 유럽으로 직행한 한국인 선수 가운데에서 최고 이적료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김병지 대표가 그 18세 이하 팀에 있는 선수들만, 그러니까 1군 팀에 있는 거잖아요. 아치그레이와 베리발 이런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18세 이하에 속해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이적료가 높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으로 직행한 K리그 선수들 중에서 최고 이적료, K리그의 최고 이적료는 김기희 선수거든요. 김기희 선수가 상하이 선화로 이적할 때 73억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양민혁 선수의 이적료가 저 이상이었다면 K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라고 했을 텐데 K리그에서 유럽으로 간 이적료 중에 최고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저 73억까지는 안 되는 금액일 거고요. 다만 은연중에 이제 60억 이상의 이적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60억에서 70억 그 사이의 이적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적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또 좋은 건 일단 뭐 이적료도 많이 받았고 양민혁 선수를 보내는 것도 좋은데 김병지 대표가 이런 조항을 포함시켜놨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시안 게임과 같은 대회를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보통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차출에 관해서 유럽으로 진출한 선수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해당 조항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양민혁 선수의 이적 조건 중에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토트넘이 허락을 해준다라는 조항을 받아왔다라고 김병지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양민혁 선수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협상을 해준 거죠. 이런 부분도 정말 칭찬할 만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병지 대표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토트넘이 겨울 훈련 캠프에 강원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강원의 18세 이하 팀과 김병지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의 선수를 일주일 정도 초청해서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도 김병지 대표가 토트넘에 요청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행정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현재 강원FC의 직원들을 토트넘으로 보내서 토트넘에서 행정 업무에 대한 연수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도 토트넘과 이번에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병지 대표가 정말 토트넘과의 협상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가져온 거죠. 이정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망주들, 양민혁 선수를 제외하고 강원의 유망주를 토트넘으로 보내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강원의 직원들이 토트넘의 행정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연수 과정까지 얻어온,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토트넘이 비용을 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병지 대표가 어제 라이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을 거면 양민혁 선수의 이적료는 5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7억 5천만 원 정도만 달라. 대신에 양민혁 선수의 유니폼 판매 권리를 우리한테 달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토트넘 구단에서 양민혁 선수의 이적료에 더해서 유소년들을 초청하는 거, 그리고 토트넘의 직원들을 또 연수를 받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비용도 우리가 내겠다. 이런 이제 조건까지 김병지 대표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번 양민혁 선수의 이적 사가에서 김병지 대표의 영향력이 정말 컸고, 일을 너무나도 잘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단순히 강원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에도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라는 유럽에서도 정말 최고의 빅클럽으로 분류되는 팀들 중에 하나의 팀과 강원이 어쨌든 약간의 협약처럼 이제 맺어진 관계인 거잖아요. 유소년이라던가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되는 이제 과정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번 김병지 대표의 양민혁 이적 협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민혁 선수가 1군 계약이기 때문에 겨울에 가면 아마 1군 명단에서 뛰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양민혁 선수의 스타일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의 축구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번 프리시즌도 마찬가지인데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가운데 지역에서 최전방 공격수 및 미드필더들, 그리고 풀백까지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가 당연히 중앙에 쏠리게끔 이렇게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를 밀집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측면 지역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측면 공격수들의 스피드, 이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 솔로몬, 이런 빠른 선수들을 배치하는 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고, 프리시즌에는 결국에 쿨루셉스키가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로 점점 더 기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양민혁 선수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이 동작에서 분명히 양민혁 선수의 스타일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고베와의 평가전인데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이 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죠. 그리고 여기서도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일단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브레넌 존슨이 빠른 스피드로 이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수비수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땅볼 크로스를 올려줘요. 근데 여기서도 손흥민의 뒤에 있는 선수가 못 따라오고 브레넌 존슨의 뒤에 있는 선수가 못 따라오면서 좌우 측면의 스피드를 완전히 살리는 전술이고, 여기서 땅볼 크로스,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을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도 많이 보여줘요. 이 장면이 대표적이죠. 양민혁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양민혁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측면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땅볼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이 땅볼 크로스가 왜 중요하냐? 토트넘이 전형적인 9번 공격수를 두지 않죠. 지난 시즌도 손흥민, 빠른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땅볼 크로스 혹은 컷백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포스테코글루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가운데 지역에 수비가 몰려있으니까 정확하게 땅볼 크로스로 이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 이 공간 사이로 수비수가 달려들기에도 애매하고 골키퍼가 달려들기에도 애매한, 이 애매한 패스를 정확하게 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결정적인 득점 찬스까지 연결이 되죠.
양민혁 선수가 일단 토트넘의 전술적인 스타일에 참 잘 맞는 선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그 1군 명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지금 현재 측면 공격수가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 브레넌 존슨 그리고 쿨루셉스키인데 여기서 쿨루셉스키를 제외하고 4명의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이 왼쪽,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왼쪽 오른쪽이 다 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만 지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요 바로 백업 자원이 부족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유스들을 보면 이 자리에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들고 있는 팀의 기조 자체가 1군 팀,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팀에 더해서 21세 이하 팀이 있고요. 18세 이하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팀의 스타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와 동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중앙 지역으로 인버티드 풀백이 좁혀주고 좌우 측면을 빠르게 활용하는. 근데 18세 이하 팀하고 21세 이하 팀에서 좌우 측면에 빠른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돈리라던가 뭐 스칼렛이라던가 랭크셔 이런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들의 나이가 이제 2005년생, 2004년생 이런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오른쪽 측면을 책임지는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빠른 선수가 없습니다. 측면에 산티아고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2003년생이고 사실은 토트넘에서 기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는 팀을 떠날 선수고요.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사실 측면 지역에서 빠른 선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가면 최근에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함께하고 있는 마이키 무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키 무어는 현재 잉글랜드에서도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뽑히고 있는 선수인데 이 포지션을 보면 레프트 윙어라고 돼 있어요. 이 마이키 무어가 오른발을 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프리시즌에서는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넌 존슨의 백업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뜁니다. 근데 마이키 무어가 이제 18세 이하 팀에 있다가 21세 이하 팀을 거치지 않고 바로 1군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프리시즌 때 워낙 잘하니까. 이 선수의 나이가 현재 2007년생입니다. 양민혁 선수보다도 한 살이 어리죠. 근데 이 선수도 빠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브레넌 존슨 대신에 프리시즌에 기용이 되면 이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에서 패스를 공급하거나 침투를 하는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즈만이라던가 밀러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스피드가 빠르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쓰지 않는 팀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기용되는 측면 공격수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어요. 요 아이로우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양민혁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2006년생이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프리시즌 1군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21세 이하 팀에서 뛰게 돼 있어요. 18세 이하 팀에서 21세 이하 팀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민혁 선수의 나이대에 마이키 무어, 아이로우, 그리고 돌리, 디바인, 뭐 랭크셔 이런 여러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다 스트라이커나 중앙지향적인 선수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1군에 있는 주전 선수의 백업 자원 그 자리에 이제 선수가 마땅히 없으면 연령별 팀에 있는 선수를 끌어올려서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토트넘하고 전술적인 스타일을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스피드가 빠른 측면 자원이 없다. 그런데 양민혁 선수는 누가 봐도 토트넘의 21세 이하 혹은 18세 이하 팀에 가도 유일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진 측면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양민혁 선수의 계약이 1군 계약이다. 라는 건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충분히 1군으로 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왼쪽에는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 오른쪽에는 이제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 근데 쿨루셉스키는 스피드가 느린 편이다 보니까 쿨루셉스키를 약간 가운데 지역에서 좀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레넌 존슨의 백업 자원 정도로 양민혁 선수를 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양민혁 선수가 간다고 해서 매번 벤치에 앉고 매번 1군 명단에 들어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 양민혁 선수의 나이 그리고 이제 적응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갔을 때 21세 이하 팀에서 조금 뛰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혹은 18세 이하 팀에서 뛰다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필요로 하는 토트넘에서의 1군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번 이적은 어쨌든 김병지 대표가
강원FC에게 매우 큰 이득이 되는 양민혁 선수의 이적료뿐만 아니라 유망주와 행정력에 있어서도 토트넘과 연계가 가능한 그러한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아주 좋은 이적 조건. 그리고 양민혁 선수를 위해서라도 양민혁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갈 때 아시안게임 차출 조항을 넣어줬고 여기에 더해서 팀의 상황을 봐도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갔을 때 처음부터 뭐 주전으로 뛰고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겠지만 유망주 레벨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선수에게도 강원에게도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서로 좋은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다. 아직은 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를 하지도 않았지만 양민혁 선수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넘어가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를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